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호텔은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입니다. 객실은 2분 50초, 티타임은 6분 49초, 해피아워는 7분 55초, 조식은 9분 37초, 라이트 스낵은 12분 1초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6월 9일 카카오 쇼핑에서 롯데호텔 서울 라이브 방송할 때 구매했고, 가격은 디럭스룸 성인 3인 라운지 포함 패키지로 31만 4,600원 결제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은 본관과 신관 두 건물이 존재하고 라운지도 본관 클럽 라운지와 신관 르살롱 라운지로 구분됩니다. 이날 제가 이용한 라운지는 본관 클럽 라운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호텔 서울은 서울시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호텔 바로 앞에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이 있고 옆쪽으로는 1호선 시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자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몇 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롯데백화점이 붙어 있는데 호텔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백화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쇼핑할 수 있었고 특히 건물 내부에서 모든 이동이 가능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또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호텔에서 출출할 때 편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호텔 입구를 표시해주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없어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입구 찾으실 때 조금 헤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오셔서 발을 체크하시고 프론트 데스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로비 왼쪽에는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로비는 넓은데 프론트 데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직원이 3분 계셨고 다들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롯데호텔 이용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호텔들보다 직원분들이 더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면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친절하시지만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친절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호텔들에 비해 뭔가 다른 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체크인하고 로비 오른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면서 편했던 건 객실 키를 인식시키면 해당 층이 자동으로 눌린다는 거였어요. 카드 찍고 층수 누르기가 은근 귀찮은데 이걸 건너뛰니 많이 편했습니다. 전체적인 복도 분위기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었지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했고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리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인타워 디럭스룸입니다. 엑스트라 베드 무료 추가 혜택이 있어서 베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현관 바로 오른쪽에는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생수도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 왼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안에는 무료 유료바가 마련되어 있고 금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짐과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도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침대 맞은편 유리벽에는 TV가 설치되어 있고 TV 채널 안내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디럭스 룸인데도 객실이 굉장히 넓죠. 엑스트라 베드가 없었으면 더 넓었을 것 같습니다. 침대와 침구류는 헤온 베딩으로 롯데호텔 브랜드 상품인데 매트리스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침구류는 호텔 침구류 특유의 서걱거리는 느낌이 덜해서 좋았고요. 맞춤형 베개도 제공해주는데 책자에 있는 베개 중에 원하는 베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창가 쪽에는 티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보기보다 편했습니다. 잠이 슬슬 오더라고요. 바깥쪽 경치는 시티뷰였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특히 야경이 멋있었는데 새벽에 불 끄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커튼은 리모컨으로 조절되는데 총 3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암막 블라인드가 있어서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욕실입니다. 욕실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많이 걱정됐는데 안쪽에 사람 실루엣이 비치지 않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넓었는데 세면대 2개가 있고 어메니티들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건도 넉넉했고요. 왼쪽에는 변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욕조와 샤워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메니티 브랜드는 빠니에 네상스입니다. 욕조가 아주 넓어서 반신욕하기 편했고 창문도 따로 있어서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면
샤워부스를 닫고 있어도 세면대에 있는 바깥 공간으로 물이 새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물이 흥건한 바닥이 저를 반겨줘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변환 장치하고 욕조 물방음 장치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저녁이고 씻고 있는 중이어서 사람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샤워기는 제가 직접 고쳐서 사용했고 욕조는 그냥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사용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웃겨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객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라운지를 보겠습니다. 라운지는 31층에 위치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라운지 표시가 따로 없어서 충수를 모르고 있으면 처음에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31층에 올라오면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QR 체크인을 하고 객실 키를 태그한 다음 입장해야 합니다. 입구는 왼쪽이고 쭉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공간이 나뉩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음식은 오른쪽 공간에만 있어서 조용하게 음식을 드실 분들은 왼쪽 공간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각 자리마다 바깥 풍경도 다른데 왼쪽은 남산타워가 보이고 오른쪽은 북악산과 인왕산이 보입니다. 롯데타워 라운지는 총 4번 이용할 수 있는데 체크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애프터눈 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피아워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조식 뷔페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라이트 스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라이트 스낵까지 이용하실 분들은 체크아웃 후에 다시 라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티타임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다 맛있었습니다. 쿠키는 2종류 있는데 적당히 달달하면서 촉촉했습니다. 샌드위치도 2종류 있는데 연어 샌드위치가 맛있었습니다. 연어의 비릿한 맛이 뒷맛으로 조금 남긴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는 샌드위치는 바나나 팥 샌드위치입니다. 저 검은색은 초코가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호두파이도 맛있기는 한데 호두 양이 너무 적어서 위에 보이는 부분만 호두가 있고 속에는 무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두파이는 호두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두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뒤쪽으로는 에그타르트와 젤리와 쿠키가 있습니다. 에그타르트는 무스 맛이 엄청 강해서 달달한데 많이 느끼합니다. 젤리는 맛이 없습니다. 엄청 인위적인 맛이 나요. 그래도 체크인하고 라운지로 올라와서 맛있는 다과를 즐기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해피아워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스프가 나오는데 이게 맛있으면서 맛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에서는 맛있는데 간간히 올라오는 아스파라거스 날것의 향이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치킨과 불고기입니다. 치킨은 윙과 봉 2종류가 있는데 바삭하지 않고 너겟 느낌의 식감입니다. 맥주 안주하기 좋았습니다. 불고기는 양념이 달달해서 맛있었고요. 은대구구이는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는데 씻고 나서 먹으면 조금 느끼했습니다. 새우는 맛있었습니다. 저게 찐 새우를 머리만 제거해서 소스에 버무린 거라 껍데기는 따로 제거해서 먹어야 합니다. 저는 껍질까지 같이 먹는 편이라 그냥 먹었는데 껍질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으실 것 같아요. 살라미와 치즈들도 종류별로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스낵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레싱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가리비 샐러드, 과일 샐러드, 가자미 샐러드, 새우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맛있었고 가볍게 술안주하기 좋았습니다. 맥주는 클라우드만 있었습니다. 술하고 와인들도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는 양주를 좋아해서 시바스리가를 많이 마셨습니다. 한 병에 4만원 정도 하는데 마실만 합니다. 해피아워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맛은 평균이었고 술안주하기 좋은 메뉴들이 많아서 괜찮았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게 여유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다음은 조식입니다. 조식에는 간단한 한식 반찬들이 나옵니다. 냄새가 심하지 않은 반찬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해피아워보다 종류는 많아 보이죠? 한식 반찬 옆에는 나또가 있습니다. 아침으로 나또 괜찮죠? 소화도 잘 되고. 양송이 스프와 전복죽도 있어요. 스프는 익숙한 맛이고
전복죽은 뜨끈하니 맛있었어요. 맛이 진하더라고요. 옆에는 순서대로 볶음밥, 그라탕, 가자미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과 소시지가 있는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삶은 계란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삶은 시간에 따라 구분해 놨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져서 좋았어요. 옆에는 스크램블 에그가 있는데 부들부들하면서 고소한 게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치즈와 올리브들도 있고 전날 해피아워 때 봤던 치즈와 살라미들도 있습니다. 우유도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각종 시리얼들과 견과류들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샐러드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전날 해피아워 때 봤던 샐러드가 있고요. 버섯 샐러드, 단호박 샐러드, 게살 샐러드, 브로콜리 샐러드가 있습니다. 해피아워 때도 그렇고 롯데호텔은 샐러드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샐러드 종류를 많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에는 훈제 연어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일은 당도는 좋았는데 종류가 단순해서 아쉬웠습니다. 주스는 4종류가 있고 뒤편에는 빵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다 맛있긴 했는데 수분감이 없어서 많이 퍽퍽했습니다. 식빵도 종류별로 있고요. 즉석에서 오믈렛과 크로플도 직접 만들어주시는데 이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오믈렛은 엄청 부드러우면서 고소했고 크로플은 바로바로 만들어주시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빵은 쫀쫀한 게 진짜 엄청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가게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조식은 종류도 많고 전체적으로 음식들도 맛있었습니다. 특히 크로플이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아웃하고 라이트 스낵 타임입니다. 라이트 스낵은 간단하게 나와서 굳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일은 키위와 사과 두 종류가 나오고 마들렌과 호두파이, 젤리가 나옵니다. 젤리는 달달한데 학교 앞에서 사 먹던 불량식품 젤리 맛이 납니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롯데호텔 서울 본관 클럽 라운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가격 대비 괜찮은 거 같나요? 라운지 음식들의 퀄리티가 너무 기대하고 가면 실망하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라나 롯데 르살롱처럼 하이 퀄리티의 라운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객실이 넓고 직원분들도 아주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이 호텔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쇼핑과 호캉스를 같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각종 코멘트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